한국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김포 골든에서 일한 지 2년 차입니다. 2년 되셨어요. 예, 아, 그 지금 2012 년부터. 지금 일하시는 곳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소개를 해주시면.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 도시철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포 도시철도는 김포공항에서 김포시 그리고 한강 진도시 쪽으로 이제 가는 철도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안드레스 씨가 우리 그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거죠? 예,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아, 일단 저 월드컵 우승 축하드립니다. 아, 예, 이거 아주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축하 많이 받았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아, 우리 저 진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우승을. 야, 우리 또 메시 형이.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 몬테할 때쯤 되지 않았습니까? 저랑 제 나이 비슷해가지고. 네. 근데 또 몰라요. 우리 또 메시 형이 뭐 메시 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예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안드레스 씨도 축구 잘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사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선입견인 것 같아요. 한 번 이제 외국인 친구들 모여가지고 네.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이 이제 축구 해보셨는데. 축구 하게 됐는데 네. 그때는 내가 그냥 뭐 재미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 가니까 이게 한국에서 누군가 무슨 취미 갖고 있으면 그러면 프로페셔널 수준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이 정도밖에 못한다라는 게 좀 쪽팔려가지고 그 후부터는 다시 한국에서는 다시 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뭐 이제 한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저는 처음에 온 거는 2010년에 왔습니다. 그럼 13년 되셨네요. 13년 정도 4월이면 이제 아마 13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그거는 한국에 관심 가지게 된 거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네. 유명해진 그 펌피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펌프. 예. 그 얘기 들었어요. 2010년도에 그 남미 쪽에서 펌프가 엄청나게 인기라고. 가요에 맞춰 발바닥 부르트도록 현란한 동작을 선보이는 모습은 이제 멕시코 오락실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한국 본토 발음 저리 가라. 분간이 가지 않게 정확하게 따라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런 거 이제 친구들이랑 하러 가가지고 거기는 다샤니 노래 들렸나 이제 타샤니, 나오는 타샤니. 거예요. 근데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근데 그 노래들 듣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검색하기 시작해갖고 또 체리 필터라는 밴드 알게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들 저도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사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 무슨 언어지?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겠네. 정말 그 펌프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 야. K-팝을 접하게 됐는데 원래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도 아르헨티나에서도 기관사였습니다. 원래 기관사. 원래 기관사셨어요? 예. 거기 모공화 같은 뭐 그런 네. 열차 제가 한국어도 배우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는 관광으로 오게 됐어요. 그냥 오시게 됐죠. 예. 관광으로 한국에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정착까지 생각을 하신 겁니까? 거기는 이게 많은 얘기들 중간에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여기 관광으로 이제 그냥 한동안 있다가 이게 친구들 만나기 시작했고 그 외국인 친구들도 이제 한국에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저도 여기에서 살아볼까라는 마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머무르고 있었던 숙소에 사장님이 저를 보고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게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냥 도착하니까 그냥 술 한잔 하고 싶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숙소 안에 이제 또 치맥이었나 뭐 저 있었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다가 이제 술 먹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람이 이제 술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저도 몰랐네요. 아니 아르헨티나 분들도 술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나눠서
먹습니다. 아, 그냥 그래? 이게 한국에서는 한 번에. 한꺼번에 때려 먹지를 않으시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저씨 나를 보고 근데 너가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공부하고 있었다며 그러면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비자가 나오는데 그거 한번 해볼 생각 있냐고. 그러면 자기가 알아봐 주겠대요. 와, 야, 감사하신 참 좋으신 분이네요. 분이네. 저 한국에 있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입학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입학했습니다. 와. 먼저 한국어 배우는 과정 어. 있더라고요. 언어 학당이. 어학원 뭐 어학당. 예, 예. 가족분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처음에 왜 한국에 살려고 하냐며 이제 거기에서 뭐 하겠냐며 뭐 이런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당연히 걱정되죠. 근데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마라. 아 어머님께서. 예, 예. 그냥 한국에 있어. 그게 낫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 편히 그냥 여기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근데 어찌됐든 있게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을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무작정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서울대학교 졸업하면서 그 후부터는 일자리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아 서울대를 예. 들어가셨어요? 예. 서울대 무슨 과에? 아 제가 초선공학이었습니다. 야. 어이구야. 아니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는데도 아, 서울대를 가시는데 이거 서울에서 태어난 우리도 못 가니까. 펌프에서 서울대까지. 서울대까지 진짜. 아, 대박. 이거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대단한 사람 같겠지만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 입학 과정이 아마 한국인 입학 과정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그래도요. 예.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 다니다가 네. 이쪽으로 편입하게 된 거예요. 서울대학교 쪽으로. 아, 겸손한 안드레스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뭐 겸손. 원래 겸손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아마 나이 들면서 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겸손. 아 어떻게 술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뭐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술 좋아하세요? 웬만하면 그냥 맥주 많이 맥주 마시긴 많이 한데 예. 회식이라든지 예. 이럴 때는 소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예. 소주는 어떠세요? 좀 소주는 사실 맛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여기 뭐 이제 한국인 거의 다 되셨네. 벌써 이 톤이 그렇잖아. 에이 이거 뭐 마시면서 뭐 사실 맛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캠퍼스 생활이 좀 궁금한데요. 서울대에서의. 기억나는 거 같이 캠퍼스 생활했던 것 중에는 MT 한 번 갔습니다. MT 가셨구나. 예, MT 가서 뭐 하셨어요, MT? 술 게임들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하죠, 예, 많이 그렇죠. 하죠. 그러면 어떤 거 하셨어요, 그거는 그때? 야노인마 제일 재밌더라고요. 야노인마. 야노인마 게임 뭐야? 야노인마 게임 왜냐면 야노인마 게임 그거는 뭐야? 이게 첫 번째 사람 야하고 두 야. 번째 사람 노하고 세 번째 사람 임마라고 하면 그 사람부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헷갈려서 시작하면 그러면 술 먹는 거. 그러니까 이거네. 네. 야, 너, 임마, 야. 너. 임마. 아니야. 잠깐. 내가 헷갈려 지금. 세 명 해서. 앉아서 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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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야노인마의 좋은 점이 뭐냐면 교수님한테 야라고 그냥 했어요. 그거지. 야라고 임마라고도 할 수 있고. 선배나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웃긴 거네. 예. 아니 어쨌든 이제 요게 조선해양공학과에 진학을 했으면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조선 쪽, 그러니까 배 만드는 조선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인재를 키우는 학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관사가 되신 게 이게 또 좀 약간 신기한데요. 조선공학과 이제 졸업하게 되고 그 후부터는 조선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디에 입사를 하셨어요? 네오. 대우조선해양에 예, 입사를. 네오조선해양. 와 그러셨구나. 그럼 거기서 또 직장 생활하셨어요? 거기에서 5년 꽤 5년 정도 오래 이제 그냥 하셨군요. 일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5년 정도 했다가 내일이 날자마자 퇴사했습니다. 왜요? 아니 5년 근무해서 대리가 그때는 그러면 안 대리였어요? 그때 뭔 대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심지어 이제 한글 이름 쓰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미르. 미르. 예. 안미르 아니면 알미르? 아니 사실 김. 김미르. 성이 그럼 김대리로 불리셨겠네. 근데 안대리 부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
번역 이렇게 안드레스 하면은 안델이거든요. 맞아요. 예. 아 어쨌든 근데 조선회사에 들어갔는데 왜 또 퇴사를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계속 거제도에서만 살아야 그렇죠. 되는 그런 구조. 조선소가 거기에 예, 있으니까. 사무실 일은 웬만하면 9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잖아요. 네. 9 to 6. 9 to 6이라는 예. 데는 저기에서 7 to 7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일 많이 하는 거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그래도 이제 거기 워라벨 정도는 필요하죠. 이제 사람은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 없으면 이제 뭐 일 끝나고 그냥 바로 숙소 들어가서 자고 그러면 다음 날은 이제 일어나고 그냥 출근하고 그러면 뭐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그냥 안드레스 씨 얘기 그냥 뭐 이렇게 뵙고 얘기를 안 들으면 그냥 우리나라 직장인 한 분 뭐 사실 그렇죠 안드레스 그렇죠, 씨도 그렇죠. 뭐 어떻게 지금 뭐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긴 직장인이시죠? 아 똑같죠? 예. 그럼 뭐 사투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우셨겠어요. 거제에서 있을 때 좀 뭐 좀 많이 쓰셨어요? 저는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듣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투리가 뭐 있으십니까? 뭐 맞대기 안 나. 맞대기 안 나. 뭐가 맞대기가 안 나. 뭐가 고장 났다고. 마탱이 같죠? 맞대기 갔나? 마탱이 갔나? 그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웃겼어요. 마탱이가 나도 뭐지 했더니 안드레스 씨가 얘기하니까 예. 우리가 이거 무슨 얘기지? 마탱이 같다고. 마탱이 같다. 이거 마탱이 같다 이거. 네. 맞죠? 예. 그거 말고 또 자주 들었던 얘기 있습니까 혹시? 이빨이 있다. 아니면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도 많이 하더라. 시마이. 시마이. 시마이도 많이 하더라. 이거는 시마이는 야 우리 빨리 작업하고 시마이 하자. 이렇게 빨리 작업하고 시마이 하자. 사실 그 일본어예요. 네.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이렇게 좀 그 일본어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죠.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없어지긴 했죠. 없어지긴 했죠. 이게 안드레스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 따신 그 면허가 제2종 전기철도 차량 면허 시험인데 예. 이게 합격률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좀 합격이 필기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안드레스의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네. 철도 안전법 진짜 토 나오게 한 글자씩만 바꾸는데 그 어려운 시험. 이게 한국어를 안다 하더라도 그 뜻을 해석해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자식으로 이제 표기된 여러 가지 뜻풀이가 또 돼야 되고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들도 좀 있고 해서 하시네요. 요게 그 철도 교육기관에 따라서 6개월간 이수를 하시면 예. 응시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되고 그 6개월을 하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6개월을 하면 시험을 응시를 하시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게 시험 4번 쳐야 됩니다. 입교 시험부터 해야죠. 예, 해가지고 이게 합격되면 그러면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다 이수하면 그때부터 필기, 그 다음에 기능 그냥 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면허가 발급이 되긴 해요. 그러면 정치기관사이긴 한데 근데 입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또 거기에서 점을 이제 다시 쌓아야죠. 시험 쳐야 돼요. 이야, 근데 안드레스 대단하다. 아니 서울대에 기관사 시험을 봐가지고 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심지어 내 이름도 입력도 안 됐어요.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제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맞아가지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안 맞다고 나오고 뭐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도 배웠어야 되고 영주권도 취득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 밟는 똑같은 과정까지 이제 내가 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내 경쟁력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첫 외국인 기관사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게 열차 운전대를 그 처음 잡던 기분 좀 어땠습니까? 딱 새벽 우리가 이제 수동 운전하는 거는 새벽 4시쯤인데 객실등 다 서등하고 이제 약간 어두운 분위기 만들어야지 제 앞에 잘 보이니까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니까 내가 와 이게 진짜 되게 신비롭다. 여기 딱 이렇게 무전하면서 출발하고 약간 좀 뭔가 신기한 느낌? 뭐라고 첫 무전을 이게- 하셨어요? 타셔서? 7천2 열차 발차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렇게 쉬운 감정은 아니에요. 기관사님의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거 어떤 일정 다른지에 따라 이제 좀 달라요. 다르지만 일찍 나갈 때도 있고 좀 오후에 나가실 때도 새벽 4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오후 4시 이제 출근해야 될 때도 있는데 무인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승객들이랑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타고 있는데 아 예. 이게 지금 운행하는 열차가 무인 열차예요? 예, 무인이에요. 아 그러면 그 기관석이 따로 없습니까? 기관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해야 될 때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운전해야 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사 안드레스입니다. 네? 머리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래요. 승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각 시간대가 이제 느낌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시간대별로 다르죠.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르겠네요. 승객분들이 첫 차가 5시 반이라고 하던데. 예, 5시 그죠? 맞습니다. 그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은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밖에 이제 새벽 5시 반에 이제 쫓아 따로 이제 출근하시는 건지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예, 그냥 이 나이 때는 이제 그냥 따뜻하게 집에서 있으셔야 되는데 예, 나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시쯤 되면 그 서울 쪽으로 가는 그 직장인들 직장인 분들이 또 예, 많으시죠. 특히 아침에 7시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다 이제 표정만 보면 예, 출근하기 싫다라는 거는 거의 이마에다가 이제 적혀 있는 수준으로 지금 혼잡이 이제 심하니까 예.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사람들 다 타가지고 앞에 이제 이렇게 끼어서 이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처음에는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오세요라는 반성도 해야죠, 해드려요. 해야죠. 안전면서. 이게 내가 만약에 또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안내 방송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이미 안쪽으로 이제 다 들어올 만큼 다 들어오는데 들어오셨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기관석이 네. 따로 있으면은 네, 좀 그렇죠. 그럴 텐데 안내 방송을 하기에도 너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여기 붙어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다 보니까 바로 만져와서 그냥 하시네요. 한번 이제 옆에 이제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유머스러우십니까 원래? 예, 저는 평상시에는 조셉 예. 안드레스 씨보다 말을 못해. 아니 그 저 제일 민원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어떤 게 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민원이요? 예. 지금 이게 모든 노선들 다 공통인 게 춥다, 덥다. 그리고 꼭 동시에 춥다는 민원 들어오면 바로 덥다는 민원도 들어와요. 맞아요. 추우면 키고 키면 덥고. 그렇죠. 사이트에다가 이제 게시물을 이제 그냥 놔두는데 그래서 묻혀놓는데 묻혀도 옆에 사람도 이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덥다고 이제 그냥 민원 들어왔다고 이제 내 열차번호 부르면 그러면 옆에 사람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또 운전대 열고 내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 근데 이미 많이 내려놨어. 예, 내리는 척하고 이렇게 딱 이제 운전대 다시 닫고 그렇게 해갖고 뭐 조치했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 자꾸 지시는 내려오고 옆에서는 또 지시 내려왔는데 저 기관사가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고 그러니까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쉽지가 않아. 안드레스.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원래 세상이 왜 이래 야 우리 직장인 분들 지금 야 이게 몇 해 전에 이제 4호선 열차에서 기관사님이 승객들에게 전한 그 안내 방송인데요. 현재 한강 다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미뤄두고 멋진 자연을 보며 내리실 역에 도착했을 때 걱정과 근심은 모두 열차에 놓고 내려주세요. 모두가 힘든 이 시기 또 지나갈 겁니다. 함께 파이팅. 이거 뭐 울컥하네요, 그죠? 아, 이거 기관사님이 직접 이렇게
아 그거는 아니, 그때 그 다른- 사우선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아 조셉이 지금 너무 빨랐어. 이게 너무 이게 눈물 빼내려고 지금 또. 네, 흠뻑 빠져가지고 제가 또. 예, 예, 요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감성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네.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제 지금 내가 그 감성 안내 방송은 한번 12월 31일 날 그 저기 한 적 있어요? 하려고는 했어요. 근데 여기는 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아 한번 그러면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고전역에서 출발하는 올해의 마지막 열차입니다. 북무역에 도착하면 새해의 첫 번째 열차 되는 만큼 계획하고 계신 제 일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딱 그게 준비하다가 이제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그 감성 방송하게 되면 이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저요 옆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옆에 다 있어요. 딱 이제 긴장하고 조셉하고 나 같은 경우는 네네네. 뭐지? 네, 그렇죠. 뭐지? 그러면 딱 이게 열고 이제 그거 꺼내야 되는데 이게 튀려봤습니다. 승객들 2명 남았습니다. 차 안에 이제 승객 2명밖에 없으니까 더 민망한 거예요. 예. 두 분이면 사실 이것보다는 돌아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게 낫죠. 에라이 이거 다시 걸어놓고 닫고 그냥 나가서 각자 한데 이제 그냥 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대충만 인사하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요. 12월 31일 그러니까 기관사님도 그 한 해의 마지막을 예, 열차 타면서 열차 안에서 보내신 거구나. 아 감성. 아 감성 방송.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 깊게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직업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감 가는 부분들 많고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루가 일하다 보면 조금 더 힘들었지만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같이 근무하는 동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덕분에 늘 힘을 납니다. 무슨 일 해도 누구한테 그 일이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마음은 전달하고 싶습니다. 승객 여러분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힘드신 하루 안 좋은 생각들 다 열차에 버리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차 입고 후 청소하겠습니다.